사실 이게 이제 딥페이크가 터졌을 때 저는 이제 문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언론,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가 어떻게 되는가보다 이제 언론이 어떻게 다루는가, 뭐 정치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주목을 해서 많이 봤었는데 그랬을 때 가장 이제 거슬렸었던 것, 그러니까 거슬렸다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옳지 않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딥페이크 사건을 놀이라고 표현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거 가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놀이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정말로 이제 심각한 문제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신체를 가진 구체적인 신체와 구체적인 얼굴이 착취되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물리적 거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공유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으로서 여성들의 실존을 공격하고 존엄을 짓밟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권김쌤도 한번 SNS에 그런 얘기 쓰셨던 것 같은데 이미 2024년에 디지털은 버추얼하지 않다.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는 공간인 것이나 다름없다. 삶의 조건이 됐으니까 뭐 이런 문제.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하게는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한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가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상이 아닌 상태에서 이걸 이제 놀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서 뭣도 모르는 순진한 특히나 10대 청년 남성들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방식. 근데 이게 범죄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게 능욕하고 모욕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은 10대 초반의 소년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놀이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전통적인 포르노그래피하고는 확실히 다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좀 하기도 있죠. 했었던 거죠. 딥페이크 포르노가 전통적 포르노랑 가장 크게 다른 것들은 이건 완전히 비동의 포르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딥페이크를 훨씬 더 범죄화하기가 용이한 편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용이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를 가마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계의 지금 어떤 단계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기술 환경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이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진짜 얼굴이 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은 얼굴이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한 얼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얼굴이 필요한 이유는 그 필요한 얼굴을 중심으로 그 사람한테 모욕을 주기 위해서나 그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디지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동의 포르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범죄화하기 굉장히 좋은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 딥페이크 포르노는. 그런데 또 이것만 가지고 논의가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비동의이기 때문에 다른 포르노는 거기 포르노 배우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성적 실천으로서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갈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딥페이크 포르노에서 최근에 그거 아세요? 지금 국회에 아주 웃기는 단어 하나가 등재가 됐는데 아헤가오라고 하는 단어가 국회 회의록 때 이제 논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헤가오는 이제 뭐냐면 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돼서 기소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성폭력 범죄에 비해서 디지털 성폭력은 확실히 증거 기반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소율이 더 높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도 기소율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소가 안 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눈을 흘겨뜨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이유로 기소가 안 된 거예요. 그 눈을 치켜뜨고 있는 바로 그것이 아헤가오라고 하는 이미지인데 아헤가오라고 하는 이미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포르노그래피 하위 문화에서 꽤 하드코어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위로 치켜뜨고, 그러니까 동공이 풀린 거죠. 동공이 풀리고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고 있는 여성의 이제 얼굴이 보통 애니메이션 같은 형태로 많이 등장했고 그런 방식의 이제 얼굴로 여성의 얼굴을 변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변형해서 뭐 이 얼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동공을 풀리고 입을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는 것으로 묘사를 해서 그것을 클로즈업 사진 한 형태의 합성물을 올리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아헤가오 이미지. 그러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조교된 상태라고 하는 어떤 포르노그래피의 문법이라고 하는 거에 아주 정확하게 맞는 그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는 가슴도 나오지 않고 성기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르노그래피로 분류되지 않고 성적 모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맥락이 없다라고 기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검찰, 경찰 그 과정에서 누군가 분명히 알았지만 얘기하지 않았을 거다. 혹은 누군가 분명히 알았지만 얘기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마 자기들끼리 낄낄거렸을 거다라고 거의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르노가 기존에 우리가 음란물을 이제 규제하는 방식의 문법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성적 모욕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 리터러시가 완전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사건들이 등장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명백하게 모욕적일 거잖아요. 게다가 그 범인이 그 아헤가오 이미지만 가지고 하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관련된 영상들을 뭐 수십 개를 가지고 있었고 중에 그런 이미지는 기소가 안 된 거죠. 그럼 그런 이미지가 그 안에 있었다면 그 이미지 역시도 그런 맥락이라고 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걸 이렇게 지우는 거죠.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맞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사실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알려주게 돼버리더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얘기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한국 사회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떨어진다.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디지털 남성성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놀이라는 단어를 제가 문제 삼는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꼭 딥페이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자기가 아는 여성이거나 아니면 괴롭히고 싶은 여성들을 놀이의 대상으로 삼고 짓밟고 괴롭히는 문화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만 방점을 찍어서는 문제 해결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되게 옛날에 있었던 일부터 온라인상의 그 여자 괴롭히는 걸로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예컨대 2008년에 루저의 난이라든지 아니면 2017년에 각건배 추격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그런 피드백 진짜 많이 받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지금 아헤가오 얘기했을 때 알아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정말로 소수이고 근데 이 소수일 때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진한 우리의 10대 소년들이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될 것인가로 얘기가 사실은 가버리죠. 근데 교육 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진짜 중요한데 교육만으로는 사실 해결 안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디지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고 변화에 동참하기에 굉장히 난해하고 깊은 하위 문화들과 연결되었다. 이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